아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리포트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점은 꼭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시고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증권사 리포트가 제일 정확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고자 짧은 식견으로 먼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장주 투자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첫 번째 공매도 리포트의 마지막은 이 PHA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이 더 비싼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리포트가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런 환경 각각의 환경에서 PHA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플러스 포인트에서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하나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 환경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 하나를 이쪽에서 예시를 들었어요. 이 학술 논문, 자연 및 산업 환경에서 폐기물, 바이오플라스틱의 생분해 검토에서 이 출처를 따왔다라고 하고요. 그 논문에서 PHA는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점은, 그러니까 이 퇴비와 전통 토양과 같은 비전통 폐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이 플라스틱, 이 용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비닐봉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통적인 그 소각 방식이 뭐냐면, 이게 그쵸? 그냥 소각이죠, 소각. 그러니까 불태워서, 공장에서 이렇게 불태워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지금 퇴비화와 전통 토양과 같은 비전통적인 폐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퇴비 시설에 넣는 거예요. 이 뭐냐면 어떤 특정 습도 그리고 온도를 이게 맞춰주면 이게 플라스틱이 썩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전통적인 폐기 방식이니까, 이 전통적인 방식은 소각, 그 다음 비전통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퇴비화 방식.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환경에 넣어놓고 습도, 온도를 맞춰주면 썩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 PHA가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논문을 근거 삼아서 이 스플러스 포인트라는 이 공매도 집단도 이게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 PHA가 혜택이 제한적이고 어떤 썩는 환경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은, 아니 이게 PHA가 어떤 환경에서 다 그냥 대충 다 썩어버리면 이게 용기로서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용기는 보관성이 담보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콜라를 놔뒀는데 진짜 한 1년 뒤에 콜라가 보니까 사라졌어요. 이게 콜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콜라가 다 녹아서 사라졌어요. 플라스틱이 다 썩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썩는다, 그 다음에 전통 방식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 파트에서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논문이래요.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한글 이 논문 클릭을 해서 그 논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보니까, 솔직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유니버시티 오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지은 사람이. 위에 거는 솔직히 봐도 모르겠고, 밑에 이 회사가 아니죠. 유니버시티를 찾아봤어요. 데모크리투스 트레이스 대학교. 그리스에 있는 대학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학원 및 박사과정 학생은 5,071명. 되게 작은 회사래. 작은 대학교 아닌가? 근데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논문이, 첫 번째, 이 논문이 되게 유명한 논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유능한 교수, 혹은 생분해 쪽으로 굉장히 좀
저명한 교수, 예, 이런 분이 쓰셨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분야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데모크리투스 트레이스 대학교? 뭐 어떤 대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요 위에 대학교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히 이 출처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그랬어. A라는 사람이 그랬어. 근데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저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대충 뭐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논문을 근거로 가지고 일단 공격을 해요.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어떤 출처에 대해서 이 검증되지 않은 출처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좀 논문이 굉장히 좀 믿을 만한 논문인지 일단 좀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네 가지 환경에서 분석한 요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요렇게 그냥 쓰레기 버리고 랜드필 하는 환경, 그다음 오션 환경, 그다음에 그냥 땅에 묻는 환경,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와 매립 환경이에요.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PLA는 아시죠? 요 PLA는 그 전분가루로 이제 만드는 플라스틱인데 요것도 바이오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이 PLA 기반의 플라스틱하고 PHA는 유사한 생분해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퇴비화와 혐기성 소화 과정이란 게 있는데 이 혐기성 소화 과정도 어떤 특정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그 미생물을 그 플라스틱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게 하면 그 미생물이 이 플라스틱을 분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퇴비화와 혐기성 소화 과정이란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플라스틱이 막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특수한 조건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 말이냐면 PLA가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더 빠르게 분해되는데 왜 PHA를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PLA가 있고 PHA 요 두 개 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는데 요거는 생산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좀 어렵고 근데 PLA도 생분해가 이런 특수한 환경 아까 보시면 퇴비화 환경과 혐기성 소화 과정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빨리 썩는데 왜 굳이 우리가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PHA를 써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우 답답이들 같은데 이게 물론 알고도 공격하는 거겠죠 사실은. 자, PHA를 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다에 버려지거나 즉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바다에 우리 거북이가 막 코에 막 빨대 꽂혀 있고 이런 사태들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PHA를 쓰는 건데 갑자기 모든 플라스틱을 다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런 특수한 조건에 넣어주면 그게 이제 퇴비화와 혐기성 소화 과정이란 조건에 넣어주면 PHA도 잘 썩는데 왜 PLA도 잘 썩는데 왜 PHA를 쓰냐?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 버려지거나 수거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PHA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예, 그래서 이 좀 주장이 좀 저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혐기성 분해에서 예를 들면 이 PHA는 자동으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미생물 이 분해를 해주죠. 요 분해를 할 때도 이 복구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벗어날 때는 메탄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여러분들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닷물에서 생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생분해 될 때 메탄가스가 조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생물이 아무래도 분해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면서 가스는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트집 잡기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실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스플러스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 PLA가 전통적인 PHA보다 낫다. 쓰레기와 매립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지 당연히 다 수거해서 할 수 있으면 PLA가 더 나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양인데, 제 해양 생태계 수생 환경에서는 1년 동안 10% 미만의 생분해성이 관찰된다. 이것도 자꾸 개소리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했는데 계속 이거 지웁시다. 자, 그래서 스플러스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 pH에는 바다에서 생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는 개인 피셜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다수의 논문에서 해당 이슈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개 논문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보시면 1년 동안이죠. 여기 1년 동안. 자, 1년 동안 10% 미만이면 1년 안에 100% 썩으면 그게 용기입니까? 이게 썩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잘 안 썩다가 이게 미생물이 부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예를 들어 20% 진행되면 이미 곰팡이라든지 그 세균이 막 이렇게 번식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는 부패화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맞죠? 이게 상식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 커먼 센스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부패화가 안 되겠죠? 부패화가 안 되다가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 부패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딸기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을 놔뒀을 때 3일 동안 안 썩죠. 그러다가 썩기 시작하면 이렇게 썩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1년 동안이라고, 그냥 아예 안 썩는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10% 미만의 생분해성이 관찰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다음 흙. 자, 흙이란 환경은 생분해는 토양에서 1년 후 일반적으로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pH에는 이 스플러스 포인트가 어떤 얘기냐면 땅에 던져진 쓰레기가 있으면 평균보다는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까는 얘기인데, 뭐 일반적인 그냥 쓰레기 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뭐 땅에서도 1년 후에 일반적으로 50% 미만, 아니 그러니까 뭐 묻으면 바로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아마 빨리 썩으면 빨리 썩는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면 안 되나요? 물론 뭐 비용이 좀 더 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생분해가 토양에서 1년 후에 일반적으로 50% 미만이었으면 이거 빨리 썩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좀 더 많으면 되겠죠. 그러면 물성이 약해지겠지, 물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지나치게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계속 그런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 퇴비. 퇴비에서는 아까 퇴비화 환경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습도, 그 다음에 온도를 특정 조건으로 맞춰주면 빨리 썩겠죠. 당연히. 왜냐면 막 습하고 온도도 높고 이러면 빨리 썩잖아요. 미생물 자체가, 미생물이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현기성 조건에선 4개월 미만에 80% 썩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식빵을 습도와 온도가 되게 높은 곳에 두면 여름에 잘 썩어요, 안 썩어요? 솔직히.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스플러스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개인이 사실은 이런 퇴비화 시설의 인프라 비율이 되게 낮대요. 블룸버그 기준이래. 당연한, 누가 집에 pH의 플라스틱 그 생분해 시설을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pH의 용은 산업 플랜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하는 퇴비화 시설이 다 있으니까 PHA보다 PLA가 더 좋습니다. 자, PLA는 이런 그 퇴비화 시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PHA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PLA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도 판단을 좀 같이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무튼 뭐 얘네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밀폐된 매립지와 같은 아까 혐기성 조건이죠. 혐기성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생물을 넣어서 어떤 그 생분해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도 pHA 제품이 완전히 생분해되는 게 뭐 PLA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CO2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제품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어디죠? 예, 다니멀 사이언티픽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는 반박 자료를 좀 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많은 금액을 하고 있지만 이 다니멀 사이언티픽이 이런 공매도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내야 될 가장 핵심 주체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저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멀 사이언티픽이 계속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쭉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못 주고 있잖아요. 믿음을 못 주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근시일 내에 빨리 다니멀 사이언티픽이 좀 반박 자료를 저는 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이 공매도 리포트 첫 번째에 대한 저의 해석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빨리 회사 측에서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올 5일 휴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투자에 있어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